자, 2차 방정식으로 가보죠. 2차 방정식을 시작할 건데, 우리 필수 과정이 중3, 3학년 1학기 때, 자, 뭘 배우냐면, 1단원에서 자, 실수와 그 계산. 자, 우리는 1단원에서 복소수라고 하는 단원을 배웠죠. 복소수라고 하는 건, 자, 실수와 허수를 통틀어서 복소수라고 하는데, 중학교 때는 우리 요 실수의 체계만 배운 다음에 계산하는 연습도 좀 했던 거지. 자, 그 다음에 2단원이 인수분해랑 2차 방정식이었죠. 자, 인수분해는 우리 고1 과정에서 자, 1단원, 1-3단원이죠. 개념원리 기준으로 1-3단원에 재등장을 하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봤고,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을 배웠습니다. 자,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배운 다음에 2차 방정식을 배우는 수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고1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2차 방정식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하고요. 자, 다시 한번 교육과정이 등장했다라는 얘기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겠죠? 자, 당연히 내용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단원이 2차 함수였고요. 자, 2차 함수 보시면은 다음 3단원에서 2차 함수라고 하는 게 다시 등장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까지 중학교 때 배웠었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전에 이제 2차 방정식으로 넘어가고요. 넘기면은 특강이 하나 나오는데 1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자, 내용입니다. 자,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x의 최고차의 차수가 1차인 방정식을 우리는 1차 방정식이라고 하죠. 자, 중학교 때는 자, 이렇게 미정계수가 등장하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미정계수가 설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다뤄보는 거고 자, 우리 한번 해보죠. 1차 방정식 매우 쉬웠죠. 예를 들어서 2x 더하기 1은 0이 있을 때 자, x만 남겨주고 나머지 상수항은 오른쪽으로 옮겨준 다음에 자, 양변을 x의 개수로 나눠주면은 우리 해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아주 쉬운 방법이었죠. 자, 1번에 나오는 거지. 이 a가 0이 아닐 때는 그냥 양변을 a로 나눠서 해를 구하면 된다. 자,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의 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얘를 1차 방정식이라고 하죠. 자, 지금 보시면은 그냥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지 여기에 1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진 않지. 그래서 문제에서 1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나오면 자, A는 0일 수가 없다라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건데 자, 그냥 방정식, 1차 방정식이 아니라 방정식 AX 플러스 B라고 나와 있으면 1차 방정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자, 즉, 이 A가 0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0 곱하기 X는 자, B 꼴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그때는 자, 0 곱하기 X가 예를 들어서 B가 0이 아니에요. 자, 1이야. 그럼 이 X 대신에 무엇을 대입해도 등식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해는 아예 없다가 되는 거지. 해가 하나도 없다를 우리 한자어 좀 어려운 말로 불능이라고 쓸 겁니다. 자, 반면에 자, 이렇게 0x는 0이다. 꼴이면 해가 무수히 많게 되죠. x 대신에 1을 대입해도 0 곱하기 1은 0이고 2를 대입해도 0 곱하기 2는 0이고 등등등 해서 x 대신에 무엇을 대입해도 어떤 값이어도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쓰는 것이고 좀 어려운 말로 그것을 부정이라고 부를 겁니다. 해가 아예 없다는 불능이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도 1차 방정식이라고 명시되어 있을 때는 자, 얘가 0이 될 수 없지만 1차 방정식이 아니라 그냥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0일 때도 염두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얘가 0이 아닐 때부터 관찰을 해보면 그죠? 1도 아니고 2도 아닐 때는 그냥 요 x의 개수를 양변에 나눠주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약분해서 해를 처리를 하면 되는 건데 만약에 a가 1이거나 2라면 0 곱하기 x 꼴이 되죠? 0 곱하기 x가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2를 집어넣으면 0이죠. 동시에 한번 해보고 있는 거야. 만약에 a가 1이라면 그죠?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불능이고요. 자,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2라면은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하기 때문에 부정이 되는 거지. 해가 무수히 많은 거지.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이 포함된 방정식. 자, 절대값은 많이 등장을 하죠. 많이 등장을 하는데 등장을 할 때마다 절대값의 기본은 절대값을 푸는 게 기본이야. 자, 절대값은 어떻게 푸냐면 이 절대값 안에 있는 a가 양수라면 그냥 풀리고요. 음수라면 부호가 바뀌면서 풀린다가 자, 기본이 되는 거지. 뭐 이 방법들을 이거는 뭐 암기가 아니라 방법을 설명해 놓은 건데 절대값 안에 양수가 되냐 음수가 되냐에 따라서 범위를 나누어서 문제를 해결을 할 것이고 자, 양수냐 음수냐를 따져보면은 절대값을 벗길 수 있겠죠. 벗긴 다음에 그 케이스에 따라서 해당 범위에 속하는 것만 해를 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 절대값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잖아. 절대값 안에가 x 빼기 1입니다. x 빼기 1을 x값의 범위에 따라서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케이스를 이렇게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로 쪼개본 거야. 자, 그래서 1번 케이스가 지금 요건데요. x가 1보다 작을 때 보시면은 이 절대값 안에 있는 x 빼기 1이 지금 음수이기 때문에 그쵸? 음수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풀어지면서 부호가 바뀐 거고요. 자, 바뀌었을 때 1차 방정식 풀어보시면은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2x 플러스 7에서 자, 넘기시면 마이너스 3x 6이고요. x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자, 이 범위에 충족되어야 돼요. 마이너스 2는 1보다 작기 때문에 자, 괜찮죠. 자, 이번에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죠? 양수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그냥 풀리고 1차 방정식 풀어보면은 마이너스 8이 나오는데 1보다 크다. 이 조건에 안 되죠? 충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해가 아니게 되므로 이 둘 중에 해가 되는 건 마이너스 2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죠. 자,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이 나오면은 항상 뭐부터 하자? 절대값부터 풀어서 케이스를 쪼개서 풀자라는 게 기본 내용이었어요. 자, 본격적으로 2차 방정식으로 갈 건데 자, 2차 방정식은 우리 중3 때 이미 다 배운 겁니다. 자, 일반형이 나오죠. 최고차의 차수가 2차인 방정식을 2차 방정식이라고 하고 자, 당연히 a는 0이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아까처럼 2차 방정식이 아니라 그냥 방정식이라고 나왔을 때는 이 a가 0이 아닌 2차 방정식일 수도 있지만 0일 수도 있다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문제를 자, 푸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중학교 과정까지는 실수 범위에서만 근을 구했지만 자, 이제는 근을 복수수 범위까지 확대를 해서 근을 구할 것이고 2차 방정식의 근은 그래서 무조건 자, 2개가 됩니다. 지금부터 2개가 되는데 중학교 때는 실근이 2개냐 1개, 중근이냐 실근이 없냐라고 따져봤다면 고등 과정에서는 무조건 몇 개가 되는 거야? 자, 2개가 되는데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냐? 자, 요 경우에요. 서로 같은 두 실근이냐? 자, 요 경우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이냐? 이제 허근까지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보죠. 여기다 쓸게요. x제곱이 9다. x는 뿔마 3이다. 실근 서로 다른 실근 2개 3과 마이너스 3이 나왔고 x제곱이 0이다.
얘는 x 곱하기 x가 0이니까 0 또는 0이지, 그죠? 그래서 서로 같은 두 실근이거나 중근이라고 부르죠, 얘를.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x는 뿔마 i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거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2차 방정식의 풀이에는 중학교 과정에서는 인수분해를 하거나 완전제곱식을 이용하거나 근해 공식을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완전제곱식 자체가 근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 그냥 축소를 해서요. 자, 2차 방정식을 풀 때는 지금부터는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로 하시고, 인수분해가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면 그냥 근해 공식을 쓰시는데, 자, 여기 나오는 게 바로 근해 공식이죠. 다들 알고 있죠? 자, 밑에 나오는 짝수 근해 공식이 있는데, 자, 요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일단은 요 모든 2차 방정식에서 사용 가능한, 자, 얘부터 일단 활용을 하시고, 짝수 근해 공식은 이 x의 개수가 짝수일 때 이용할 수도 있는 근해 공식인데, 자, 짝수라고 해서 무조건 얘만 가능한 게 아니라 원래 근본이 되는 근해 공식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한 거죠. 얘부터 그냥 연습을 하시고 나중에 완벽해지면은 참고적으로 x의 개수가 짝수일 때도 좀 생각을 해 보셔도 된다라는 얘기고, 굳이 선생님 입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모든 식에 다 적용이 되는 근해 공식이 있기 때문이죠. 자, 개념을 익히기 충분히 풀어보시고 우리 문제로 한번 가봅니다. 자, 다음 2차 방정식을 푸십시오. 우리 좀 깔끔하게 먼저 정리를 해보기 위해서, 자, 좌변을 전개, 그 다음에 우변을 전개한 거고요. 자, 우변에 있는 식을 다 좌변으로 옮깁니다. 이렇게요. 옮기신 다음에, 자, 인수분해 다 할 수 있죠. 인수분해 하시고, 자, 얘는 0이다, 얘는 0이다. 해서 마이너스 1 또는 10이다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지. 자, 다 할 수 있죠. 자, 우리 2번 보시면은 우리 중학교 때도 했던 거야. 분모에 있는 2랑 3이 좀 걸리적거리죠. 그래서 2랑 3의 최소 공배수인 일단 6을 곱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되고요. 자, 1번과 마찬가지로 좌변 전개, 우변 전개, 우변을 좌변으로 다 넘겨 주시면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 꼴이 나왔는데, 인수분해가 조금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는 근해 공식을 써서 해결을 하시면 되고, 자, 처음이니까 같이 한번 해보면, 지금 A, B, C죠? 2A 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계산하시면은, 루트 안에가 음수죠? 루트 안에가 음수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이렇게 등장을 한다라는 얘기지. 자, 2번이요. 자, 처음 볼 겁니다. x제곱의 개수가 유리수가 아니라 무리수예요. 뿐만 아니라 1차의 개수도 무리수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무리수가 있을 때는 인수분해 혹은 근해 공식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x제곱의 개수를, 자, 유리수로 바꿔주는 유리화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자, 우리 유리화 작업은 합차 공식을 이용했었고요. 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제곱은 a 더하기 b, a 빼기 b다 라고 하는, 자, 인수분해 혹은 전개 공식을 활용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루트 2 플러스 1을 양변에 곱해줍니다. 지금 x제곱에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짝꿍이죠? 이 개수의 짝꿍인 루트 2 플러스 1을 이렇게요. 곱해주시면, 자, x제곱의 개수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2 빼기 1, 즉 1이 됐죠? 이렇게 1이 됩니다. 자, 다음과 같이 되었고요. 우리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가볼까요? 2차 방정식의 해를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 다음에 얘를 전개해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 나오는데, 요 x 앞에 개수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이 곱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이걸 역으로 생각하셔서 인수분해도 할 수가 있어야 돼.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일 때요. x 앞의 개수는 마이너스 두근의 합, 요 알파 베타의 합, 그 다음에 상수항은 그죠? 이 알파 베타의 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여기에 합이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에 자, 곱이 들어가야 되죠. 그럼 어떠한 숫자를 곱해서 과연 이 숫자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보니까 뭐 물론 2 곱하기 2랑 루트 2 더하기 1을 곱해도 나오긴 하지만 얘를 더했을 때 3 더하기 루트 2라고 하는 게 요 부분에 있어야 되는데 없죠. 다른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우리 이렇게 가볼까? 2 루트 2 더하기 2랑 1이랑 곱하면 이 곱이 나오죠? 그 다음에 2 루트 2랑 플러스 2랑 그 다음에 1을 더하면 2 루트 2 더하기 3 요 x의 개수가 등장을 하네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알파 베타였다라는 얘기고 알파 베타를 각각 요 부분과 이 부분에 써주시면은 자, 해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얘가 0이면 안 돼요. 그래서 a는 1이 아니다 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것이고, 자, 한 근이 1이다 라는 얘기는 자, 근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이 근을 요 2차 방정식에 뭐를 할 수 있는 거야? 대입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실제로 대입해 보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되고요. 자, 전개한 거죠. 전개 보니까 2차 A에 대한 이번에 2차 방정식 꼴이 나와서 인수분해를 해보니까 A가 1 또는 2가 나왔거든. 자, 그런데 우리 A가 1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A를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 2를 A를 여기다 대입해 주는 거죠. 구한 2를 대입을 해주시면 2차 방정식이 완성되었고요. 자, 인수분해해서 풀어주시면 1과 2가 나오는데 또 다른 근은 2였다라는 얘기였네요.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같은데 절대값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절대값이 포함이 되어 있을 때는 일단 절대값부터 풀어야 되겠죠. 절대값을 푸는 방법은 자, 이 절대값 안에 x가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서 케이스를 쪼개 주셔야 되고 일단 자, 이 절대값 x 안에 x가 음수라면 그죠? 부호가 바뀌면서 풀리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지. 자,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이 되고요. 자, 넘어갈 때는 근의 공식을 사용한 거니까 해보시면 될 것 같아. 근의 공식을 써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을 찾았어요. 자, 두 개를 찾은 거지. 자, 그런데 항상 케이스 쪼갤 때는 이 조건에 항상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음수여야 돼. 근데 얘는 양수니까 절대로 안 되죠. 얘는 음수죠. 괜찮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얘는 배제시켜 주시고 하나만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양수일 때는 그냥 풀리죠? 그냥 풀리고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이 되고 마찬가지로 근의 공식을 쓴 거고요. 자, 근의 공식을 썼을 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6이 나오게 되는데 양수일 때라고 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니까 얘는 음수죠? 절대 안 되고요. 얘는 양수 맞습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두 근은 두 개였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이 절대값 안에 x 빼기 1이 있으니까 음수일 때, 양수일 때 1번, 2번 케이스, 즉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가지의 케이스로 쪼개서 문제를 자, 풀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케이스요. 자, 1보다 작을 때는 음수죠. 부호가 바뀌었고요. 그걸 대입한 거지. 자, 정리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넘겨서 정리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x 빼기 1의 제곱은 0으로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었다는 얘기는 중근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1보다 작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가 될 수가 없겠죠. 자, 이번에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보시면은 그죠? 그냥 풀리죠. 양수이기 때문이죠. 자, 그냥 풀렸고 자, 우변에 있는 식을 넘긴 다음에 이거는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되죠. 자, 1과 3이 해가 됩니다. 근데 1과 3은 둘 다 1 이상의 숫자이기 때문에 둘 다 해가 될 수가 있겠네요. 되시나요? 자, 그런데 참고로
뭐 이 경우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절대값 x의 제곱이랑 x의 제곱은 같다라고 하는 대수적인 성질도 자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하는데요. 자 당연한 얘기죠. 어차피 제곱하면 양수가 되기 때문에 절대값은 무의미해지는 거야. 그럼 얘도 절대값 제곱. 그러니까 1번은 참고로 다른 풀이를 하나 해주는 거예요. 1번 같은 스타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쉬운 풀이이긴 해요, 얘가. 일단 절대값이 나오면은 케이스 쪽에서 푼다가 기본이고 1번 스타일의 문제에서만 적용이 가능한 방법을 하나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값 x제곱을 요거를 절대값으로 바꾸고요. 그러면 절대값 x를 그냥 하나의 문자로 보는 거야. 얘 동그라미의 제곱 더하기 이 동그라미 마이너스 5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방법이 이 밑에 다른 풀이로 소개되어 있죠. 자, 이렇게요. 이 x제곱을 절대값 x제곱으로 바꿔준 거지. 그러니까 절대값 x를 하나의 한 덩어리로 보시면은 동그라미 제곱 더하기 이 동그라미 빼기 5는 0이라고 하는 이 동그라미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온 거고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준 다음에 그죠?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준 다음에 자 그런데 절대값은 항상 양수죠? 절대값이 음수일 순 없지. 자 따라서 마이너스는 배제시켜 주시면 돼. 이렇게요. 우리 절대값 푸는 방법이 뭐죠? 절대값 x가 a다. 그럼 x는 뿔마 a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절대값 x는 풀어주면은 x는 해주시고 얘 그대로 쓰죠. 그 다음에 앞에 뿔마만 붙여주시면 자, 아까 마찬가지인 결론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한 가지 더 풀이 설명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의 꽃밭이 있었고 자, 이러한 모양으로 길을 만들었더니 넓이가 100이 되었다. 이때 길이의 폭은 얼마인지 구해보십시오. 자, 일단 폭이 일정하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폭을 x라고 한번 해볼까요? x라고 하는데 지금 잘 봐봐. 조금 쉽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얘를 평행이동 밑으로 조금 내려볼게요. 이 밭을 그대로 이렇게 밑으로 테트리스 알죠? 테트리스 하듯이 밑으로 쭉 내려보는 거야. 그럼 원래 이 길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러한 길이 만들어지겠지. 자, 밑에 모양이 됩니다. 이 땅을 밑으로 이렇게 내린 거지. 땅을 내리고 길을 위로 올린 거야. 어차피 그럼 넓이에는 변함이 없겠지. 자, 꽃밭의 넓이를 구해볼 건데 한 변의 길이가 12였거든. 12. 그럼 12에서 요 x를 빼준 게 요 길이가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12에서 얘를 빼준 게 요 길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정사각형이고 한 변의 길이가 12 빼기 x라는 얘기지. 근데 정사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과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제곱이 된 거고요. 그 넓이가 100이라는 조건이 있었고 자, 끝났죠, 이제. 자, 전개해 주신 거고요. 전개. 자, 인수분해 한 거고요. 자, x는 2 또는 22가 나오는데 자, 정사각형이 12였는데 이 길의 폭이 22일 수는 있어 없어? 없죠. 이 12보다는 최소한 작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22는 배제가 되고 정답은 2였다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